숨겨진 이야기. 아들이 가족을 불태우기 전에 벌어진 충격적인 대화. 올해 가장 추운 날,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작은 집 안에서 경찰은 52세의 어머니와 83세의 할머니가 격렬한 화재 이후 바닥에 움직이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으며 그의 몸에는 깊은 칼자국과 함께 불길로 인한 화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남성은 갑자기 눈을 뜨며 거친 숨소리 사이로 "내 아들, 그 녀석이 미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의 말은 아들이 범인임을 암시한 것일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무엇이 그를 자신의 가족을 공격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끔찍한 사건의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12월 9일 오전 5시 림방 마을의 자연리에서 갑작스럽게 스피커 방송 소리가 울리며 시작되었습니다. "불이야, 빨리 소방을 요청해 주세요." 마을의 좁은 길 한가운데서 63세의 주민 우아이치는 방송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그는 놀란 눈으로 우무청 가족의 집이 불길에 휩싸여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큰일 났다, 화재다" 라고 외치며 그는 집에 있는 물통을 집어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조 요청 소식이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순식간에 수백 명의 주민이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각자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예를 들어 물통, 양동이, 심지어 양쪽 끝에 물통을 담 멜빵까지 가져와 함께 협력하며 불길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모두가 초조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결국 불길은 진압되었지만 화재가 남긴 것은 폐허와 주민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뿐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몇 분 후 한 노인이 우아이친에게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뒤쪽 집도 불이 난 것 같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우아이친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정말로 뒤편 집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것이 우무청 어머니의 집임을 깨달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고 순식간에 집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낡은 지붕은 불길에 완전히 타버려 끝내 요란한 폭발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리며 처참하고 무력한 현장을 남겼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직후 마을 주민들은 집 안에서 우무청의 아내인 우무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52세의 작은 체구의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그 광경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전 6시쯤 주민들과 경찰, 소방대원들은 또 다른 집 잔해 속에서 우무청의 어머니인 83세의 종모아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종모아는 현장에서 구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두 차례의 끔찍한 화재를 일으킨 범인이 다름 아닌 우무청의 29세 아들 우무롱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29세의 젊은 청년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었을까요? 오전 4시, 아직 어두운 새벽녘에 마을 주민 오 씨는 길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우무청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5, 6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3, 4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반복하며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그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무청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헐떡이며 눈빛에 공포를 띄운 채 "내 아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 도움을 구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단절된 말은 오 씨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녀는 한동안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무청의 멍한 표정과 고통이 가득한 눈빛을 본 후 그녀는 정말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말이 엉성하고 정신이 명료하지 않던 우무청이었지만
그가 내 아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몸에 명확한 상처들이 보이자 그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놀란 마음에 그녀는 급히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오전 6시가 되기 전 우무청와 몇몇 주민들은 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한 그들은 그의 집이 이미 격렬한 불길에 휩싸여 검은 연기가 자욱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주민들 일부가 즉시 불길을 끄기 시작했고 우무청은 불타고 있는 집으로 곧장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차갑게 누워있는 아내 우무춘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한 우무청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즉시 초안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절망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안 병원에서 의사들은 우무청이 몸 곳곳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온몸이 철저히 붕대로 감겨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지만 우무청은 경찰과 소통하려 노력했고 경찰은 그의 증언을 완전히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비극이 발생하기 전 그는 아들 우무롱과 심각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가족 3명이 깊이 잠들어 있던 이른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집에서 우무청과 그의 아내는 바닥에 깔아둔 돗자리 위에서 잤고 아들 우무롱은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우무롱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집 안 구석구석을 비추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정막을 깨는 소음에 우무청은 잠에서 깨어났고 아들의 이상한 행동에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한밤중에 안 자고 뭘 그렇게 뒤지고 있는 거야?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이 질문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무청은 아들의 행동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 초기의 말다툼이 상상할 수 없는 연속적인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말다툼 중 우무롱의 분노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그는 근처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고 갑자기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가위로 머리, 목, 어깨를 연속적으로 찌르며 10곳 이상의 심각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심한 통증 속에서도 우무청은 의식을 잃지 않고 도망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한 걸음씩 걸어나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무청이 집 밖으로 도망친 직후 더욱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탈출하는 동안 우무롱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큰 갈등이 없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주민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부검 결과 우무춘의 시신은 날카로운 흉기와 둔기로 인한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초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날카로운 흉기는 우무롱이 아버지를 찌를 때 사용했던 가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같은 가위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나무 막대기로 그녀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이 나무 막대기는 그녀의 두개골 골절을 초래했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무청이 탈출한 이후 우무롱과 어머니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우무롱만이 알 수 있습니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6시쯤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쯤 형사팀과 법의학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주변 지역을 수색하여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무롱이 이번 방화 및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직후 우무롱은 한 오토바이 운전사를 불러 마을을 떠나려 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오토바이 운전자와 접촉하여 용의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를 회유하여 돌아오게 했습니다. 운전사는 용의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교묘히 방향을 돌렸고 마침내 오토바이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무롱은 자신을 맡고 있는 경찰과 순찰차를 발견했습니다. 도주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달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조용히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우무롱은 태담 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첫3 시간 동안의 신문에서 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문 도중 그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경찰서에 있는 나무 의자를 발로 차 부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과의 협조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 검증과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경찰은 사건 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하였고 살인 및 방화가 발생한 두 장소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사건 기록을 더욱 명확히 하고 우무롱이 저지른 범죄의 전모를 드러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던 우무롱은 신문실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며 자신이 집안에서 억눌린 느낌을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답답함과 탈출구 없는 느낌이 자신을 짓눌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삶의 압박이 자신을 극도로 피로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무롱은 과거에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억눌린 감정이 결국 그를 맹목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우무롱은 과거 외지에서 일을 하던 똑똑하고 효심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그는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한 모습으로 기억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주민들은 그를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160cm 채 되지 않았지만 빠른 움직임과 긍정적인 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무롱은 중학교까지만 다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섰습니다. 친척 우슈추는 우무롱이 더 이상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한 것이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다고 회고했습니다. 우슈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는 정말로 똑똑했어요. 무엇을 배우든 금방 익히고 이해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족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모든 희망을 접어야 했고 학업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후 우무롱은 10년 넘게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샤먼과 산터우와 같은 대도시에서 요리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슈추는 우무롱이 올해 나이가 30에 가까웠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며 이는 마을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우무롱의 가족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 중 하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집은 20년도 더 전에 지어진 것으로 현재는 마을에서 가장 낡은 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슈추는 우무롱의 가정은 조상 대대로 빈곤 속에서 살아왔고 삶의 질을 개선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어머니가 3남매 중 막내였으며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하던 사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슈추는 우무롱이 할머니라고 부르던 분은 사실 친할머니가 아니라 친외할머니였습니다. 가족의 환경은 늘 어렵기만 했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이웃 주민도 이 가족이 마을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온 가정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외지 근로자들은 고향으로 돈을 보내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짓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우무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번 돈은 개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했으며
가족을 돕는 데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무롱의 부모님은 건강 문제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키가 140cm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은 체구에 몸이 매우 약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뒤로 반응이 느려지고 몇 걸음 걸으면 멈췄다가 다시 걸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소득을 보태려 했지만 버리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편 우무롱의 외할머니는 과거 지역 시장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로한 나이와 건강 악화로 인해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우무롱의 가족은 사회복지 차원의 빈곤 가정 지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절이나 설날에는 지방 정부가 특별히 어려운 가정으로 선정해 지원과 격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번 사건의 비극성을 한층 더 강조하며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 대해 묻자 우무롱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어떤 후회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제로 대화가 전환되었을 때 그는 조금씩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매우 고생이 많았다고 말하며 특히 외할머니가 부모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한 조사관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는 할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무롱은 사건 전날 오후에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가족의 답답한 분위기가 자신에게 극도의 압박감과 절망감을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자백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와 그가 겪었던 비극적인 내면의 갈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무롱의 잔인하고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 장주교도소 심리건강지도센터장인 천춘펑은 그의 행동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복잡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천춘펑은 분석을 통해 우무롱의 가족이 오랜 기간 가난 속에 살아왔으며 이러한 환경이 그에게 지속적인 열등감을 심어주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우무추는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명확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그에게 친구들이나 또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게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30세에 가까운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반면 우무롱은 여전히 외지에서 노동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점이 그를 더욱 압박했을 것입니다. 천춘펑은 우무롱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차이가 그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며 가족의 가난을 개선하지 못한 사실들이 그의 마음속에 점점 더 큰 열등감과 불만을 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우무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그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춘펑은 우무롱이 외지에서 일하던 동안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는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트라우마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심리를 더욱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춘펑은 누적된 감정적 상처와 심리적 불안정이 결국 우무롱으로 하여금 자신과 가족에 대한 불만을 심화시키고 사건 당시 통제 불능의 상태로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행동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특정한 심리적 변태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무롱이 급성 정신질환이나 유사한 심리적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물홍의 사건은 그의 가족뿐 아니라 마을 전체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때 총명하고 효심이 깊은 젊은이로 사랑받던 그는 결국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난과 가족의 압박 속에서 생긴 어두운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신적 상처와 정서적 지원 부족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물홍이 가위를 들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나무 막대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한 후 할머니의 집을 불태운 날은 스스로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모든 희망을 끝내버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때로는 고통과 절망이 제대로 이해되거나 공유되지 못할 경우 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비극적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잃은 것은 가족 구성원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신히 유지되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 숨겨진 상처,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한 외로운 외침들이 결국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